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도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실력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한 지수법칙을 좀 알아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49대인데 이건 7의 제곱이 되겠죠. 6제곱을 끊으면 6분의 1 되겠고 그 결과에다가 지금 우리가 세제곱을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간단한 지수법칙을 딱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곱하기가 되게 되면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의 1제곱 이런 형태니까 정답은 가볍게 7 될 수 있는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을 이제 뭐 제대로 이제 표시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또 지수법칙 연습하는 건가요? a 제곱 b 4제곱 되어 있고 세제곱 끊으면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a 5제곱 b 되어 있고 6분의 1제곱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곱하기고 나누기를 좀 써야 되겠죠? 자,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뭐 제곱 지수법칙을 적용해주면 되죠. a에 대해서 3분의 2제곱이 되겠고 a에 대해서 6분의 5제곱 곱하기니까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나누기니까 빼기해서 2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a 지수가 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 b는요 좀 처리해주면 또 3분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유리수 산수를 좀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데 자, 6분의 해서 이제 처리해가면 되겠죠? 4 더하기 5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B도 역시 6분의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에다가 1에다가 빼기 6분의 1이면 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에 6분의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와, 6분의 9에서 6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A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6분의 9, 또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의 1제곱, B의 1제곱 이런 형태니까 정답은 뭐 A, B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좀 제대로 된 지수법칙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뭐 이렇게 이제 거듭제곱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는 더하고 나누기는 빼기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같은 문자별로 좀 모아서 정리하고 뭐 지수 파트 유리수 뭐 이렇게 좀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도 크게 걸림돌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들을 열심히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형태가 3 나왔는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해달라. 뭐 곱셈 공식인 것 같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결과 3을 대입하니까 9-2에서 7이 되는데 이 결과를 A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해야 될 게 루트 x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해달라고 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 이 부분들은 루트 x 이제 빼기 형태를 이용했죠. 빼기 해서 이제 제곱 더하기 2 이런 모양으로 곱셈공식 활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결과를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빼기 루트 x분의 1에 제곱은 1이 되겠고 그러면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1이라는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좀 보니까 조건 보니까 x값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값이 더 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1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값이 문제에서 또 b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값 처리가 되어 있고요. a값도 7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8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곱셈 공식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자, 오래간만에 이제 뭐 고1 과정 내용들을 공부한 거니까 혹시 또 잊으셨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들 다시 한번 살짝 점검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4번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분면 가르쳐주는데 사분면을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삼각비의 부호를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키포인트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사분면 형태에다가 2사분면 형태에다가 뭐 좌표를 잡아서 뭐 각도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려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표현이 좀 불편하게 되면 그냥 1사분면 형태 처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2, 4분면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사인 값이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에서 1, 4분면 형태에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가볍게 값을 구해갔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런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2, 3분면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그다음 탄젠트도 마이너스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주고요. 그럼 이제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은 5분의 4예요. 탄젠트 값은 4분의 3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좀 쉽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5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좀 작정을 한 겁니까? 저렇게 분모 약분해서 이제 마이너스 4 쓰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 약분되게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쓰게 매우 쉽게 계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7 대입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이해됐죠? 지금 그림 모양에서 2, 4분면 이렇게 각을 표시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 사인 값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처리되고 그러면 이게 피타고라스 4예요. 이렇게 해서 모양 갔을 때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2, 3면이라서 이제 좌표로 봤을 때 이제 음수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줍니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부호들을 이렇게 좀 쓰고 아예 이제 모양 자체를 아예 이제 1, 4분면 방향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이제 그에 이제 값을 써가면 오히려 더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제가 제시한 방법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제 기본 원리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원리를 좀 아는 상태에서 제가 좀 제시한 부분들을 좀 추가로 조금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부채꼴 모양을 좀 그리면 되겠고요. 반지름 표시하고 호의 길이, 그 다음 각도 세타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둘레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2r 플러스 l 이런 부분들이 20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식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L 이퀄 R 세타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뭐 이렇게 돼 있는 식들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 넓이는 어떤 걸 쓰는 게 좋겠습니까? 관계식 자체가 R하고 L 사이의 관계로 돼 있으니까 RL 형태 L 자리에 20-2R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좀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개를 좀 하게 되게 되면요. 요거 이제 2가 좀 아주 이쁘게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0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간단한 이차함수가 나와서 최고차가 이제 양인 이차함수 그러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딱 적용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0 처리해서 이제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5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대값 반지름만 구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5 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부채꼴과 관련돼 있으면 L 이퀄 R 세타,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돼 있는 공식을 우선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지금 이제 뭐 둘레의 길이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2R 플러스 L이다 이렇게 좀 간단한 식들 좀 만들어 오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삼각함수 5 값들 이제 각변환을 통해서 함수의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인 3분의 8파이 이렇게 됐나요? 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3분의 6파이가 얼마가 되죠? 2파이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인에다가 그러면 이제 2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6파이가 사라졌으니까 3분의 2파이가 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좀 잘 안 됐습니까? 났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형태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각변환하는 거죠. 자, 2, 4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가 두 번 돼 있는, 짝수번 돼 있는 거니까 사인 3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뭐 2분의 루트 3 해서 값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이렇게 각변하는 부분들이 좀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분면은 이제 좀 부호를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변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죠?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돼 있을 때 요 n 부분들이 이제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좀 나눠가면 되죠.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홀수가 되면 바뀐다는 얘기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바뀌어가면 되겠습니다. 짝수가 되게 되면 그대로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파이니까 이제요. 그 짝수 형태가 되겠죠. 2분의 파이가 이제 2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사인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세타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3분의 파이 해서 값을 구해가는 형태.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좀 적용을 좀 계속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코사인 6분의 31 파이요. 와. 그럼 30이면 6, 5, 30이면 5파이잖아요. 5파이니까 일단은 4파이 부분을 좀 없앨까요? 일단은 이제 뭐 쓰죠. 뭐 5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주기가 2파이니까 4파이를 좀 없애고 나서 코사인 일단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럴 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또 2, 4분면이니까 2, 4분면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파이가 2번이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탄젠트 이런 형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실 탄젠트는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또 튀어나오게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된다면, 4분의 8파이 형태니까 4분의 8파니까 뭐 2파이 정도를 좀 뭐 각서에 더 추가로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모양을 아예 만들어서 처리를 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계산해 주니까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냥 가볍게 1 해서 계산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기만큼을 항상 우리가 이제 더하기 빼기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큰 각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각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각변을 통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되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탄젠트 가볍게 답해서 2번에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7번입니다. 양수 ABC에 대하여 주어진 독특한 형태의 값이 주어졌을 때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있는 A를 좀 알아야 되겠다. A제곱이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 A를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 형태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7의 2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B의 5제곱이 1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그럼 B 값은 13의 5분의 1제곱 되겠고, C의 6제곱이 15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C 값은 15의 6분의 1제곱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얻어졌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이제 ABC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단은 ABC들을 뭐 대입을 해야 되겠죠. 7의 2분의 1제곱, 13의 5분의 1제곱, 15의 6분의 1제곱, 이런 거에 이제 n제곱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7, 13, 15 사이에는, 서로 이제 공통적인 인수 부분이 없는 거니까, 지수법칙 적용이 좀 잘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n을 곱하기 해서 전부 다 이 지수 파트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수 계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2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들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죠. 최소 공배수만큼을 곱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2하고 6 부분이 있으니까 2 공통 처리되는 부분이 있겠고, 오른 내려오고 3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군요. 2, 5, 3 이제 모두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니까 6, 5, 30이 되겠네요. 30 이런 형태에서, 자, n이 얼마가 되게 되면 30이 되게 되면 전체를 이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겠다,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구해가는 부분들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형태가 이제 밑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니까, 밑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지수법칙을 통해서 ABC를 좀 표시해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풀이 접근하는 시작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앞쪽 번호에 주어지게 되면 다행스러운 거죠. 원래 이제 조건들이 좀 많아서 살펴봐야 될 게 많은데, 자, 우선 어떤 조건들이라면 일단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돼,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쪽 번호에 나오면서 좀 편리한 식들이 나와 있죠. 다행입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면 좀 까탈스러운 거 나오면 좀 복잡해질 텐데, 자, 두 개의 조건 동시에 만족하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분의 5보다 크다 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3분의 5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x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 밑이 또 이제
그냥 이제 숫자만 딱 돼 있고 이 밑부분도 좀 나중에 이제 문자를 집어넣어서 또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죠. 자, 밑이 어쨌든 0.7이라는 숫자는 1보다 작은 거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항시키면서 2x 플러스 5 그럼 일단 마이너스 5까지 쓸까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곧바로 4번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로그 부등식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부등식 자체, 진수 조건에서 나오고 그다음 부등 자체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식 자체가 뭐 간단하게 일자로 돼 있어서 큰 무리 없이 해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조사하는 것도 또 잊으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항목들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되겠고 지금은 주어진 식이 좀 간단하게 생겨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fx가 이제 식이 딱 주어져 있을 때 실수 k에 대하여 fk가 2일 때 f2k는 어떻게 되냐? 자, fk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a의 k제곱 빼기 a의 k제곱 분의 1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 값이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f2k 값은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면 a의 2k제곱 빼기 a의 2k제곱분의 1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k제곱 더하기 a의 k제곱분의 1 a의 k제곱 빼기 a의 k제곱분의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값은 2가 되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 a의 k제곱 더하기 a의 k제곱분의 1 이게 이제 얼마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거하고 곱셈공식 형태에서 이제 제곱했을 때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평상시 공부할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4 근데 두 식을 곱하기 해주면 이제 역수꼴이라서 1이 되는 거라서 그냥 더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계산 결과가 2였으니까 제곱해서 이제 4가 되면 8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계산 결과는 AK 더하기 AK 분의 1 이 부분 이제 원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지수에서 이제 음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플러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마저 주어져 있다라고 되니까 F2K 값을 다시 한번 더 쓰게 되면 루트 8은 2 루트 1을 쓰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계산 결과가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값 2가 되니까 또 곱하기 2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가볍게 4루트 2 답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곱셈 공식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점검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 값이 딱 나와 있는데 만족시키는 x, y, z에 대해서 또 관계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양수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x, y, z는 이제 지수 파트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40의 x제곱은 2 이렇게 됐을 때 지수 파트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x를 이렇게 좀 표시해 가는 게 좋습니다. 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좀 표시. 됐습니까? 10분의 1의 y제곱은 16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y는 로그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6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16을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2의 4제곱 일단은 4제곱 이 정도 거는 쓸까요? 그 다음에 a의 z제곱이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z라는 것은 로그 a의 4는 또 2의 제곱 이 정도만 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보게 되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밑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좀 다른 이런 모양인데 진수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그 연산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을 좀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역수를 통해서 지금 일치시켜 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분의 1은 로그 2의 40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4를 이렇게 나가서 이제 또 나누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역수로 되면 y분의 4 이런 모양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고 나누기 해서 또 역수를 취할 거니까 z분의 2라는 것은 로그 2의 a다 이렇게 이제 구해가서 이제 관계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항상 이런 패턴은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문제를 좀 쳐다보면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만 되거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빼기 z분의 1 이 계산 결과가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 식 형태에다가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x분의 1은 자연스럽게 로그 2에 40을 대입해 주면 되겠고 y분의 4까지도 깔끔합니다. 더하기 로그 2에 10분의 1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와 여기 부분에 진짜 마이너스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z분의 1이네요. 오 그럼 z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면 2분의 1 요거 좀 써야 되겠습니다. 로그 2의 a 계산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죠? 이제 이 부분 간단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2 처리해 주겠고요. 40 더하기는 곱하기인데 10분의 1이니까 뭐 나누기 형태로 되겠고 요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루트 a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1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a분의 4가 남는데 이 부분 이제 2의 1제곱은 2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a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 던져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답이 되죠. 자, 결국은 어떤 풀이를 좀 우리가 좀 잘 했다면 어떤 풀이 맨 처음에 이제 지수 파트 부분을 조사할 때는 로그를 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연산하기 위해서는 밑이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지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풀이에 이제 관여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지수 파트에 문자가 있을 때는 로그를 취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함께 살펴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수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3의 x승 이런 부분들을 치환해서 살펴가는 것이 좀 편리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맨 앞에 보게 되면 플러스 1 되어 있는 부분은 계수로 이렇게 좀 튀어나가게 되면 3의 2x승이면 t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8t 플러스 9 처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t값은 0보다 크다. 이런 부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잘 돼 보입니다. 마이너스 처리해서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값은 계산 결과 이제 3분의 1 이런 부분들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9가 보이는 거니까 범위 처리하겠습니다. 자, 원상복귀 3의 x승이 그럼 3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9가 3의 제곱되죠. 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합을 구하게 되면 뭐 소거되면서 가볍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수를 포함한 부등식, 지수 부등식을 풀어갈 때는 치환에 의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가볍게 좀 표현해 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3%씩 감소한다고 하면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과연 몇 년 후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A라는 양이 일정한 비율이면 그것에 비율을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줄어든다 해주면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죠. 다시 이곳에서 또 일정한 비율 이렇게 되게 되면 비율 R을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뺀다 라고 해주면 또 계산하면 1-R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을 쭉 나가게 되게 되면 N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칙성 있게 이제 식을 세워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자, 3%씩 감소한다고 했다면 맨 처음 양을 A라고 했을 때 1 빼기 100분의 3 이런 형태 줄어들겠죠. N제곱 되는 부분들이 N년 후에 소비량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 A 되겠죠. 절반 이하. 자 이때 A는 소거가 되는 거니까 좀 A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식이 얻어지죠. 조금 더 이쁘게 쓰면 100분의 97의 N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제 지수 파트에 있는 이제 n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n 로그 0.9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0.97 이 부분들은 계산이 좀 잘 안 되죠. 9.7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10분의 9.7 이런 형태로 바꿔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값이 얼마였나요? 0.9867이요? 0.9867 빼기 1 처리가 되겠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로그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빛을 좀 바꿔야 되겠죠. 1 빼기 0.9867 분의 마이너스는 부호가 이제 바뀌었고 0. 얼마라고 했나요? 3010 그렇죠. 301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요 0.3010은 문제가 없는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에다가 9에서 6 빼니까 또 3이고 9에서 빼니까 1 되겠고 그 다음은 0.0123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3010을 133으로 나눠야 되는데 딱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나누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3은 안 되겠죠? 2 되게 되면 266 처리 되겠고 4에 5 되겠고 3 되겠고 됐습니까? 또 360도 안 되죠. 또 그럼 2가 또 되는 건가요? 3을 곱하게 해주면 399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22.xx 22점 얼마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n이라는 것은 22점 얼마보다 좀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23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식을 세워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당황하지 않은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을 이렇게 좀 세워가서, 그거에 맞춰서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좀 해야 될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치에서 연산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데, 자, 지금 이 부분 이제 계산이 탁 떨어지지 않고, 와우, 이렇게 됐을 때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또 계산해서 직접 좀 찾아가는 것까지 좀 해야 되겠군요. 이해되셨죠? 자, 아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순간순간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침착하게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sin x, cosine x를 fx, gx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이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sin a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사인인데 여기 이제 b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으면서 3분의 2? 3분의 2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각이 아니죠. 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값, b 값을 구해서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잘 살피면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각변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변환하는 부분. 그럼 이제 사인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값을 고쳐간다면 이제 코사인에서 90-a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사분면이고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90이니까 이제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 A 값은 이제 코사인 90-A를 이렇게 좀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그럼 90-A하고 B하고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사실은 이게 뭐 같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코사인 값이 같아진다라고 할 때는 이게 둘이 이제 두 각도가 이제 이렇게 다 같아져서 될 수도 있지만 한 각은 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두 각 90-a하고 b를 좀 더하기 해서 2파이 360도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좀 풀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의 조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제한 변형이 주어져 있는 1사분면 형태들이 해당하는 거니까 저 위쪽에 있는 것만 좀 성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a 더하기 b를 계산하게 되면 90도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90도 쑥스럽죠. 그럼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라고 표시할까 90도라고 표시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편하게 그냥 90도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라디안 값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저 문제에서 좀 우리를 이제 당황시키기 위해서 이제 3분의 2 이렇게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3분의 2 제공된 그 내용보다는 자 이렇게 값들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단위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인 값은 y 값인데 y 값이 이렇게 3분의 2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 코사인 값은 또 이렇게 되는 3분의 2 되는 이런 값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사인이니까 이 값이 a고 이 값이 b 이렇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성질을 좀 어떻게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이퀄 x에서 대칭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역시 둘을 합치게 되면 뭐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내서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각변환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13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fx가 탄젠트 파이 x-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x로는 평행이동이 안 돼 있으니까 축을 잡고 탄젠트 그래프를 좀 대략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y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좀 그렇다면 일단 좀 탄젠트는 이제 점근선이 있는데 점근선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주기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젠트 주기는 원래 좀 파이가 돼 있는데요. x 앞 p 계수가 파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됐으니까 파이로 나누니까 주기가 1이 되겠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점근선에서부터 우측 점근선까지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값 2분의 1, 왼쪽 값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대략적인 탄젠트 그래프 모양 보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니은이 그냥 자동 해결됩니다.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은 탄젠트 x는 y는 꼴 fx 그래프의 정근선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죠? 벌써 이제 그래프 쓱 그리니까 자동으로 하나 해결되죠? 자, 기억은 실질적으로 이제 값을 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3 파이가 되겠네요. 빼기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이냐? 그럼 이제 주어진 부분들만 정확히 잘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탄젠트 그러면 뭐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2, 4분면이니까 되겠고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합쳐져서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디귿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자, 이제 주기가 이제 1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간격이 1, 또 간격이 1, 간격이 1,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겠다라는 부분 이제 주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간격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격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또 반복됩니까? 물어봤는데 당연히 반복되겠죠. 1만큼마도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게 주기의 배수 형태가 되는 것들은 항상 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도 이제 살짝 좀 착각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주기가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뭐 1이다라고 해서 잘못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식을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를 그려갔을 때 주기가 1인 부분들,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 y축으로 평이동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값에 그리 관여되지 않습니다. 뭐 기억 풀 때나 조금 이제 관여가 되고, 자 이제 점근선 살펴보는 니은 설명드렸고요. 특히 이제 디귿 할 때 이제 실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기가 1 이렇게 되는데 주어진 것은 이제 2만큼도 이제 반복되는 그래프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디귿에서 이제 또 틀린 학생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학습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 제곱의 사인이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3 사인 x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처리되어 있는데 자, 전개감소 부호를 이쁘게 해서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 해석하기 좀 불편하다면 사인 x 값을 t로 치환해서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치환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사인을 치환했으니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신경 써서 알아보는데 주어진 변역에서 이제 성립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참수 그래프 모양 그렸을 때 꼭지점의 t 값이 중요한 것은 2분의 3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1보다 크죠. 근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만큼 부분들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꼭지점이 또 관여가 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값,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면 전체적인 그래프 값은 0보다 크다.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t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3 플러스 a-1 이 결과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정수 최소값으로 해서 또 살짝 좀 바꿔놨네요. 3보다 크다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이 되는 정수는 4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마지막에 좀 살짝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식을 일단은 깔끔하게 이렇게 같은 종류별로 가야 되겠죠. 해서 놓고 치환해서 식을 살펴갈 때 치환할 때 이제 범위 생기는 부분들 잊으면 안 되겠고요. 이제 이차함수 되어 있으니까 이차함수 좀 살펴가는데 제한 변역을 표시해서 됐습니까? 제한 변형을 표시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딱 풀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의 풀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을 되짚어 봤을 때도 제한 변형이 중요하다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치환할 때 범위 꼭 신경 써서 정확하게 잘 푸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BC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사인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그것에 이제 실습에 a가 돼 있죠. 몇 배가 되어 있는 거죠? 2배가 되어 있는 거죠.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절대값이 좀 씌워져야 되는데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a는 2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이 이렇게 되는데 x 앞의 개수가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b로 나누는 게 새로운 주기가 되겠고 그림을 보게 되면 2분의 파이부터 어떻게 되죠?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파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b 값은 2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 값을 이제 우리가 좀 처리를 해 가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원래 평행 이동이 좀 얼마큼 돼 있느냐 이렇게 좀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다면 주어진 식의 값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2배의 사인 지금 현재 스코어 2x-c 이렇게 좀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 특별한 값들이 뭐 주어진 값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대입해 주면 좋을까요? 2분의 파이 이런 걸 좀 대입할까요? 아니면은 뭐 2분의 파이가 무난하겠죠. 2배의 사인 2분의 파이 대입하면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얼마로 풀려야 된다? 2로 풀려야 된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1은 뭐 약분해서 1로 처리해 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2, 4분면이니까 그대로 되겠고 사인 c를 구해 가면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값이 1 되는 c라는 값은 자 0부터 이렇게 좀 사이 범위 되면서 c 값이 뭐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A, B, C 값을 열심히 이제 좀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2는 하나 사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2파이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모든 학교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문제 계통인데,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다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a라는 부분들은 진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 진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하고 연관성 있는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b는 이제 주기하고 관련되어 있고 c라는 것은 x 평행 이동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 d라는 것은 y 평행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 y 평행 이동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또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좀 최대값을 좀 질문하면 a 절대값 플러스 d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최소값을 질문하게 되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고 주기를 물어보게 되면 이 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다. 이런 이제 뭐 기본적인 항목이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 자, 이론 정리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이 이상의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내제곱근이다. 오, 요성은 단수. 자,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 B의 내제곱근 해주면 이제 4분의 1제곱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이 A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런 형태의 지금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에다가 이제 12제곱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의 세제곱 되겠고 이쪽은 A의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뭐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A 4제곱이다 하면 약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B의 세제곱이다 라는 결론을 가볍게 하나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오른쪽 산수를 해야 되는데 뭐 정신이 없게 써져 있는데 자,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A에다가 B의 세제곱 이렇게 좀 대입해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BC 쓰면 되겠고 다음에 로그 이쪽은 이제 B가 되겠고 다시 A 나온 것은 또 B의 세제곱 C 이런 형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분의 1 나가면서 그러면 로그 1 더하기 로그 B의 C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3 더하기 로그 B의 C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전개해주면 3분의 4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어이구 3분의 4가 아니라 그냥 어이구 3 더하기인데 이런 3 더하기 이렇게 처리되니까 얼마일까요? 3분의에다가 3을 더하겠으니까 3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3분의 4 로그 b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결과가 4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항시켜서 저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로그 b의 c 3분의 4 로그 b의 c는 3분의 3, 4, 12 했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b의 c 값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C라는 것은 B의 2분의 1 제곱해서 역시 관계식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 뭐, 지수계통,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계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는 뭐, 지수계통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정의 형태와 관련된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인데, A는 이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C분의 B의 K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차곡차곡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라는 값은 B의 세제곱 됐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C라는 값은 또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부 다 이제 B를 이렇게 좀 바꿔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B의 나누기니까 빼게 돼서 2분의 1 제곱이 되겠고, 됐죠? 됐습니까? 그럼 3은 이꼴 2분의 1 K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K 값은 6 이렇게 돼서 가볍게 또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답 부분은 이제 가볍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제 중간 계산 과정을 이제 좀 꼼꼼하게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거듭제곱근 정의 나왔으니까 정의 형태의 식 부분에서 이제 값 구해가는 형태에서 관계식을 구했고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쓴 거죠.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BC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고. 됐습니까? 관계식이 이제 얻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입해 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식을 봤을 때 이제 B가 두 문자로 이제 연결고리가 되가는 거니까 전부 다 B 계통으로 고쳐서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좀 주어진 식은 이제 그때그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깔끔하게 좀 풀이 가능한 뭐 지수를 이제 얼마나 좀 잘 다루냐 뭐 이런 형태. 중간에 뭐 로그도 있지만 로그 연산보다는 지수 부분들을 얼마나 잘 다루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네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제 K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는데요. 자, 요렇게 요 모양. 앞쪽에서 좀 한번 다뤘는데 3의 A제곱, 5의 B제곱, K의 C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이런 부분 이제 M 이렇게 이제 문자를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A는 이퀄 로그 3의 M, B는 이퀄 로그 5의 M, C는 이퀄 로그 K의 M 이런 형태로 좀 가면 되겠고요. 절차에서 이제 또 밑이 다르니까 A분의 1은 로그 M의 3, B분의 1은 로그 M의 5, C분의 1은 로그 M의 K 이런 형태. 사실 좀 우리가 좀 연습이 돼 있다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도 사실 해두는 게 좀 보탬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곧바로 안 되더라도 이제 절차를 거쳐서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가 조건 좀 살펴봤고요. 나 조건은 로그 C 이렇게 좀 정리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좀 열심히 하는 거니까 빼기를 해주면 되죠. 2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이 좀 가볍게 얻어집니다. C라는 것은 2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구해준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C분의 1이라는 것은 2AB분의 2A 더하기 B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나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죠? 나누기를 좀 해주면 B분의 1. 자, 그럼 이제 역수꼴 형태들로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개 이제 연결고리가 좀 생겼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로그 M의 K라는 것은 자, B분의 1은 어떻게 된 거죠? B분의 1은 로그 M의 5 처리가 되겠고 자, 2A분의 1이니까 뭐 A분의 1이 나와 있으니까 뭐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M의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가볍게 진수 부분 K라는 것은 5 루트 3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개 이제 연결고리만 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K 제곱이요. 그러면은 얼마였죠? 5 루트 25 3 곱하기 주니까 이제 75에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연결고리를 이제 뭐 어떻게 좀 잘 연결시켜 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식 부분들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뭐 두 번째 식은 뭐 갖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좀 어떻게 연결시킬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지수 가 부분을 이제 뭐 어떻게 변형시키지 않은 그대로 식을 써놓고 문제를 처음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이제 역수 형태 꼴이니까 이렇게 좀 역수 모양을 만들어 이야, 요거가 이제 좀 이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자, 뭐 이렇게 뭐 심각할 정도의 뭐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 기존에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수 파트 부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로그를 취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이디어적인 방법에서 좋다라는 걸 사실을 좀 학습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객수가 6개일 때 모든 a 값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로그 2니까 그래프 그러면 이제 진수 부분에 있는 값들을 좀 열심히 좀 살펴야 되잖아요. 그럼 로그 2 이렇게 되는데 자연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2의 지수계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되면 쭉쭉쭉 되게 된다면 값이 풀려가는데, 자, 이 써져 있는 부분들이 이 참수니까 이 참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a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요 함수 값들을 열심히 좀 잘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 참수 그래프 모양 쭉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고, 당연히 진수 문제 0보다 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x축이 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대칭 축은 2분의 a가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이제 2가 되거나 그 다음엔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풀려 나오면 이제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실수가 6개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그림처럼 2가 될 때는 이제 이렇게 2개가 있겠고 2개가 있겠고 6개가 2개 그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16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꼭지점 부분들이 이제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은 8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은 주어진 시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8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a제곱 계산 결과는 4를 가서 빼니까 4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4를 곱하기 주니까 다시 16 되겠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48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지금 좀 뭘 그러죠? 자연수 a라고 되어 있죠. a값 범위 형태가 아니라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이 해당하는 좀 자연수 a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16이 4제곱이니까 4는 안 되겠고요. 5 되겠고 6 되겠고 7 되면 또 49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5, 6 이렇게 좀 두 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값은 자연수 5, 6 두 개 되겠다. 합을 구하면 당연히 뭐 1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풀고 나서 보니까 좀 재미난 표현들이네요. 이렇게 뭐 실수, 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가 이제 6개다. 이런 표현들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좀 2 되고 4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16 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최대값 열심히 구한 그 값 자체가 8과 16 사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요 절차. 됐습니까? 그럴싸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좀 의미들을 좀 이제 파악하는, 그리고 이제 수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조금 까탈스러운 것들이 등장하는 좋은 문제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입니다. 지진의 규모, 관측소에서 기록된 최대의 진폭, 지진의 에너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하하, 좀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m값이 있는데 이 부분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는데, 식을 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2는 11.8 더하기 1.5 m을 그냥 곱하기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로그 a 더하기 c 이런 형태라면 관계식 하나가 되는데 관계식은 괜히 또 두 개 만들어서 우리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규모가 m안인 지진이 기록한 지진계의 진폭이 M2의 진폭의 200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폭이 이제 A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A와는 이렇게 좀 차려주면 되는가요? M안 규모에 있는 지진계의 진폭이 M2는 200배다. 그러면 200 A2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M은 에너지 크기는 E1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M2 에너지 크기의 K배다. 그러면 E2 이렇게 됐을 때 K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라고 좀 쓰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가 되죠? 자, 이때 이제 옳은 값을 좀 구해달라. 뭐 대입해서 열심히 좀 연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E1이라는 값은 그대로 쓰면 되죠. 11.8 더하기 1.5 쓰겠고, 로그 그러면 A1 더하기 C 이렇게 좀 대입했다라고 치게 되면, 우리가 E2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E2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겠고, E2라는 부분도 11.8 더하기 1.5 그 다음에 로그 A2 더하기 C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곳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200 A2 이렇게 좀 대입해 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다가 이렇게 좀 대입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입한 다음에 빼기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빼기를 하게 되면 K22 빼기 로그 2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나누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그 K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이제 소거가 될 거고요. 전개했을 때 C 부분도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 공통에다가 로그 200 A2 빼기 로그 A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1.5는 이제 2분의 3으로 고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로그 20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재밌군요. 자, 그렇다면 K라는 값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표현해야 될까요? 값을 주어진 거 보니까 뭐 어떻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2분의 3, 곧바로 좀 답을 쓰면 안 되겠고요. 로그 K라는 값은 그럼 이제 2분의 3에다가 200이니까 100은 2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2라는 것은 0.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0.3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분의 3에다가 2.3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6.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루도 나오니까 4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3.45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을 좀 K를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와, K 값이 이제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 형태로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0.45 지금 이 값이 이제 3 더하기 돼 있는데 3 더하기 0.45 로그 K라는 것이 이제 이게 3.45 이런 값인데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0.45보다는 이제 로그 3 값이 48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은 좀 쉽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3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돼서 3.48 이렇게 처리되니까 0.48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0.45에 근접한 숫자를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떤 게 그럼 4 근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0.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0.4를 좀 표시할 수 있습니까? 0.4 부분은 1-0.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이걸 처리해 간 것은 이게 2 로그 2를 좀 처리해 간 거거든요. 0.6 부분은 0.3 수배에서 2 로그 2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2 로그 2 이런 형태가 되니까 로그 4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10입니까? 로그 4분의 10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3 곱하기 나중에 이거 1000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3000 되는 숫자 K로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4 곱하기 1000 곱하기 또 10 이렇게 되면 이거 2분의 5로 했으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10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5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 5 이렇게 되는 건가요? 2.5에다가 또 열심히 곱하기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2500보다는 크고 3000보다는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 처리해가는 부분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좀 계산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좀 색다른 모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개식 뭐 굳이 2개 파트를 나누는 거 이 부분 이제 괜히 겁주는 것 같고요. 주어진 조건 정리해서 대입을 쭉 해서 빼기 해서 관계식. 그래서 이제 최종 관계식까지 이제 문제가 없고요. 여기까지 이제 뭐 보편적인 풀이.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3.45 나오는 것까지도 무난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값을 이제 얼마요 이렇게 구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범위 형태로 좀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뒤에 이제 이 소수 부분이 0.45라는 부분들이죠. 0.45에 가장 근접한 것들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0.48보다 작다는 좀 무난하게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3000이 되는 숫자는 좀 무난한데 0.45에 근접한 것을 이제 로그 2하고 로그 3에서 좀 생각을 할 때 0.4를 떠올리고 0.4는 이렇게 1-0.6 0.6이라는 것은 로그 2 값이 0.3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떠올려서 좀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분의 11이 되는 이런 숫자를 통해서 최종적 숫자 밝혀가는 거. 와, 이 좌측 과정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좀 다루는 그런 형태에서는 조금 이제 색다른 모양 형태로 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자, 한 번만 가지고는 좀 잘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복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21번 이어집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부등식을 쭉 풀어달라. 근데 이제 각도가 하나는 x-6분의 파이고 하나는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자, 먼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를 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변화를 좀 할 수 있거든요. 2분의 파이에서 이제 더하기 형태 처리되면 2, 3면이니까 이제 플러스 처리해 주고요. 그러면 90이 한 번 했으니까 코사인 해주고 나머지 각도 x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앞에 있는 6분의 파이하고 연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코사인으로 고쳐야 된다니까 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2배 이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런 형태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좀 고쳐야 되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빼기 1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치환 형태를 보게 되면 2t제곱에 마이너스 t 부호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플러스 2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바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 그럼 1, 2에 1, 1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원상복귀 쓰면 되죠.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코사인 값은 가장 커봐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형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을 좀 열심히 잘 표시해 가야 되는데 자, 저는요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서 할 겁니다.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 값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 그거보다 큰 값이니까 요 오른쪽 각도를 이렇게 답해가는 형태를 처리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 부분이 좀 잘 안되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도 그리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각도들을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가 여기가 이제 3분의 2파이가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는 좀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각도 표시가 좀 수월하게 좀 될 텐데 자, 이게 좀 주의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이게 x 값이 이제 곧바로 구해지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된 이 각도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x를 좀 열심히 그럼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좀 열심히 더하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게 지금 120에서 30 더하게 해주니까 9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계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또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6분의 5 파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각도에 해당하는 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각도가 된다는데 자, 이제 문제를 이제 가서 이제 또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봐야 될 건 이제 영어 중심으로 각이 끊겼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달리 좀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0도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해서 0부터 이제 끊어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쭉 가서 이쪽에 이제 6분의 5 파이를 이제 답을 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아랫부분에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부분은 이제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여기 각도가 2파이인데 2파이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가면 되는 이제 각을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고치고 문제의 정답 형태를 이제 고쳐가는 과정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보게 되면 또 이게 곧바로 답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그러면 알파가 이제 6분의 5파이 하면 되겠고, 그다음 베타는 그러면 2분의 3파이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5파이 분의 또 알파분의 베타 이랬습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했으면 파이는 좀 사라지고, 됐습니까? 5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또 약분을 또 한 번 또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5분의 9 해서 정답은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근처에 오니까 역시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담겨 있군요. 주어진 부분에서 각도 부분들 관계식 된 부분 먼저 좀 잘 살펴서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각도가 이제 동일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치환에 의해서
범위를 이렇게 구해가는 것까지 좀 무난하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각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각까지 표현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x를 범위를 구하고, 이 범위 구한 것을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x라는 부분들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맞춘 형태에 고쳐가는 과정. 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수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죠? 자, 지금 저 나름 좀 각도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까탈스러운데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할 만한 형태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또 스타일이 또 맞지 않아서 또 어렵게 또 다가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좀 익혀서 좀 쉽게 각을 표현해가는 것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 동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로그 값에서 가우스 하게 되면 이제 정수 부분을 좀 구해가는 건데, 그럼 뺐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그럼 뭐겠죠? 소수 부분을 표시해 간다라는 형태. 자, 그냥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을 수식을 통해서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건 그럼 두 개의 소수 부분들이 열심히 구해서 결과가 또 1보다 작아지는 그런 개수는 또 무엇입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n하고 4n 이 부분들이 각각 범위에 따라서 소수 부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로그 n 부분들, 즉 fn을 알아갈 때는 이 n 값이 언제 소수 부분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값은 이제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0보다 크거나 같고 문제가 범위가 50이니까 그럼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범위를 좀 쪼개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4n 이 부분들은 4를 또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n은 1보다는 뭐 당연한데 3만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12가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 나눠야 되고, 그러면 3부터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려면 25 곱하면 100이죠. 그러니까 25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5부터는 뭐 100을 뭐 50까지 해더라도 2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1000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럼 50까지 이렇게 해서 또 범위를 좀 쪼개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만족할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까지가 되는 거죠. 1, 2, 이 범위일 때는 그대로 이제 로그 n 정수 부분 되겠고, 로그 4n 정수 부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 계산을 좀 열심히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로그 4n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주면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처리된 거죠. 좀 결과 나올까요? n이 1이면 되는데 2만 되더라도 4에다가 4다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을 넘어가죠. 됐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이곳에선 n1 이렇게 하나를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n이 그 다음 범위가 10보다 작으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랑 또 겹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9까지네요. 9까지. 10은 또 안 되는 거니까 3부터 9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좌측은 로그에는 그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부분들은 이미 1을 넘어가는 거니까 소수 부분을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 4n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로그 4n 제곱, 요번에는 이게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n 제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n 값을 그러면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3 되겠고 4 되겠고 5까지 되는 거죠. 5, 5, 25 이렇게 되니까 3, 4, 5 되겠고, 그럼 6부터 9 이런 부분들은 25를 좀 넘어가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3개 구해졌고요. 근데 이걸 얼마나 좀 돼야 되는 거죠?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만,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숫자는 그럼 얼마를 계산해야 되죠? 10보다는 이제 커졌습니다. 커진 범위에서 이제 25가 또 걸려드는군요. 그러면은 또 24까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이 또 10을 넘어갔으니까 소수 부분 빼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전히 25보다 작은 거니까 4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 부분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게 되면 로그 4n 제곱이 이번에는 그럼 얼마 되죠?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죠. 그러면 4n 제곱이 1000보단 작아지는 거겠고, n 제곱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5가 되고 250보다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n이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나옵니까? 10 당연히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10, 가서 보자. 14제곱이 190이면 15제곱이 얼마가 되죠? 225가 되는 거죠. 그럼 15까지 되겠습니다. 11, 12, 13, 14, 15 되겠고, 16이 256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숫자들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n을 이제 25보다 크거나 같다 숫자가 좀 커져 가는데, 어차피 이쪽은 뭐 가져가는 거고, 여기 이제 마지막 진도 보면 되겠군요. 오호. 드디어 이거 범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은요, 이제 소수분 구하려면 이제 정수분 1만 빼주면 되겠고, 뒤쪽은 드디어 이제 4로 곱할 때 이제 100을 넘어갈 거니까 정수분 2를 좀 빼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더하기 한 결과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로그 4n 제곱이 이번에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4n 제곱인 10의 4제곱 동그라미가 4개 정도 써야 되겠고, 자, 25 처리 4제곱 맞습니까? 4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2개를 또 더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n제곱은 그럼 얼마가 돼요? 2500보다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n 값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근데 가서 보자. 25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 제곱해 2500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되겠습니다. 25부터 50까지 전부 다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개수들을 좀 열심히 또 좀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와, 만만치가 않은데요. 맨 처음에 이제 한 개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나왔었던 거죠? 3, 4, 5 이렇게 되면 3개가 나왔었군요. 3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둘, 넷, 6개였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은 26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136 더하기해서 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36개 이렇게 돼서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만만치 않군요. 자, 맨 처음 큰 틀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좀 살짝 좀 짚어보게 되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이 일단 소수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식 형태에 좀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로그 n 했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10을 중심으로 나눠지겠고, 4n 제곱은 4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4 곱하기 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범위를 또 이렇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20으로 곱하기 되면 100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서 범위가 풀고 나서 보니까 4파트였던가요? 이렇게 범위 부분이 4파트로 나눠져서 풀어야 된다.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그 다음에 뭐 일일이 이제 조사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꼼꼼하게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가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한 부분 좀 이해되셨습니까? 식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범위들을 좀 일일이 좀 나눠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으니까 철저하게 또 복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번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좀 해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뒤쪽 파트 부분 문제들이 좀 좋은 문항들이 좀 몇 개 보이는데 학습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좀 팍팍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